이미 손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이 건물은 메리트가 없어졌고 떠도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죠.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겪고 있는 일인데 오늘이 1월 19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알게 된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매물이에요. 뭐 특정으로 제가 얘기해드리긴 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사서 신축을 하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가격이 완전 100%딱 마음에 든다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마음에 들었으면 바로 했겠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100% 마음에 든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가격이 일단은 특히나 전 또 아주 냉정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100% 마음에 든다는 거는 뭐 가격이 싸다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정도긴 했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조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놓은 금액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조율은 어느 정도는 해봐야지.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사면서 깎아봐야 2,000원, 3,000원 깎는다 거라면 그냥 그대로 사도 되겠지만 건물을 기본 몇십억이잖아요. 그럼 그거 깎이면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뭐 내놓는 분이 평당 1,000만 원 더 비싸게 내놨어요. 근데 그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치면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50평이면 5억이고 60평이면 6억이잖아요. 그거 뭐 5, 6억이 애 이름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상식 바뀌잖아요. 이 상식 밖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5, 6억 처음부터 높게 내놓은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5, 6억 올릴 수 있을까요? 자기 부동산의 가치를 몰라서 싸게 내놨다가 가치를 알고 올린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했을까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5, 6억이 애 이름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돼요. 어떤 금액으로 내놨어요. 그 금액으로 내놨는데, 자, 그 금액으로 A라는 부동산, 이게 A라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어디에다가 이 내용을 알려줄까요? 온라인에 올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 물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냐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 일단 첫 번째,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돈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판단이 빠르게 돼서 살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요. 돈이 있으면서 판단이 바로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근데 여기서 이 가격으로 내놨지만 조율을 하고 싶어서 며칠 만에 조율이 끝났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걸 사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정말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생각해 볼게. 내지는 이거 좀 뭐 얼마를 깎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바로 할게. 이런 액션을 했어요. 시그널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물건을 빨리 팔고 싶겠죠.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빨리 돼야 득이 되는 거니까 6개월 뒤, 1년 뒤에 내는 것보다 지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누군가에게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여기서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이 물건이 나온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땐 적정가 같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이 제2의 부동산이 이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요. 뭐라고 하냐? 사장님 물건 내놓으셨죠? 그거 예를 들어 뭐 70억이라고 할게요. 70억에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75억 받아드릴게요. 그럼 건물주 마음이 어때요? 5억 이거 애 이름도 아닌데 거기도 내놔봐야겠네. 이 부동산이랑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어도 뭐 1, 2천만 원, 3, 4천만 원, 뭐 1억 안쪽 그거는 그래도 신뢰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5억, 6억? 좋아. 근데 이 부동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에게 내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각자 이 사람들마다 다른 데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확인한 부동산들에서 다 이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 받아드릴게요, 얼마 받아드릴게요 하면서 해당 건물의 가격이 완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평당 1억이 올라갔어요. 평당 1,000만 원이. 그게 지금 뭐 적어도 70평이라면 7억이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70평이라고 할게요. 그럼 7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건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들은 가격이 메리트가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가격 조율이 된다면 바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높은 가격이 됐어요. 메리트가 아예 없어졌어요. 저는 할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말했던 부동산들에서 말했던 얼마 받아드릴게요. 여러 부동산들에 전화했으니까 건물주인은 한두 군데에서 전화했을 때는 뭐 그냥 또 뭐 진짜 그렇겠어? 근데 7, 8군데에 전화 와봐요. 진짜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이 여러 부동산들이 다 아는 어떻게 보면은 공개된 물건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공개된 물건이 됐는데 정말 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까?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안 사요.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사요. 저는 안 살 거니까요, 일단은. 근데 뭐 강남을 잘 모르고 외지에 있거나 뭐 강남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만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은 그 가격이면 어느 정도 안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안 사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동산들에서 100%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냐? 뭐 예를 들어 7억 더 받는 가격을 받아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동산들에서는 왜 그 가격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 다른 거 없어요. 이 부동산들에서는 이 부동산 말고 이 부동산들에서는 자기들이 물건을 보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계약해버리면 자기네들은 물건 보유가 안 되잖아요. 그쵸? 계약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남의 부동산 물건 뺏어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요. 5개의 부동산에는. 왜? 남이 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높은 가격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나으니까. 거래가 되건 안 되건. 여기서 계약이 안 되더라도 집주인한테 엉뚱한 정보를 주더라도 자기가 물건을 보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안 돼요. 그 뒤에는 어떤 수순을 따르게 될까요? 이 물건은 결국에는 오픈된 사이트에 올라가겠죠. 네이버라든지 밸류맵이라든지 디스코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게 될 거예요. 거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건물이 나왔던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랑 조율이 됐으면 그날 계약이 됐을 거예요. 그날 뭐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보냈겠죠. 그러면 디스코나 밸류맵이나 네이버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미 손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이 건물은 메리트가 없어졌고 떠도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진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거래가 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정말 깜깜이 외부인 사람이 와서 사거나 아니면 진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서 시세가 올라서 가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건물 가격이 사실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높은 가격에 팔려면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면 돼요. 높은 가격에 팔려면. 근데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해서 높은 가격에 100% 팔리진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내 가치를 누구나 다 그 가격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억에 내놨어요. 저기서 100억 받아준대요. 받아준다고 했지만 그 100억을 그 사람이 나한테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래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깜깜이인 분이 와서 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건물 주인분한테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올라서 살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깜깜이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호구 가격으로 사는 게 이 건물 주인에겐 제일 좋은 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구를 언제 만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뭐 빨리 팔아야 된다. 내가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 돈이 필요하다. 그 상황에서는 많은 곳에 내놓고 그 호구 한 명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시간이 뭐 무한정 많아. 그럼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고차 파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나 중고 물품 같은 거 팔 때도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하거나 이런 데 가서 맡기거나 뭐 이렇게 팔려면 거기서는 중고차 매매상이나 아니면 어떤 중고 물품을 전문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은 시세를 아니까 딱 얼마 그리고 우리 마진 얼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못 주지만 그냥 호구인 사람 뭐 직거래에서는 호구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물 갖고 있는데 내가 호구 한 명 잡겠다. 그러면 앞서 말한 그런 프로세스로 해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는 입장이다.
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비싼 물건들만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아드릴게요 해가지고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그 중에서 비교 우위를 찾아봤자 다 높은 가격이니까 가성비를 그 중에 찾아봤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내가 괜찮은 건물을 사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고 친다면 강남구에 있는 동네 부동산 뭐 적어도 몇백 군데 다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저는 그걸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한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처음 내가 해본다고 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편하게 보내오는 물건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선택을 하고 내가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높은 가격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사는 게 맞죠. 내가 편한 대신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만큼 발품을 팔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내가 직접 얻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은 최근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계약해가지고 계약이 깨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삼성동이나 뭐 대치동 이런 쪽은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거래 받기 전에 보내줬던 돈은 그냥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돌려받고 그냥 배액배상이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또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뭐 속쓰리긴 한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막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이런 상황들,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직접 좀 인정할 만한 가격으로 사고 싶다면 정말 그만큼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물이 정말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초보인 경우에는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아닌 가격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보라는 것도 아무리 똑똑해도 건물 하나 보면 뭐 10개 봤어요. 하나 보거나 10개 보거나 어차피 초보 똑같단 말이에요. 수십 수백 개 봤을 때 그 사람이 안목이 생기는 거고, 살까 말까 내 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봐야지, 그냥 지나가다 보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기준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오늘 내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서, 뭐 A급인 것들은 뭐 디스코나 아니면 밸류맵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것들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나죠. 그리고 뭐 큰 넓은 지역을 하는 부동산들 매물이 가기도 전에 거의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A급인 매물들은 사실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나오지 뭐 네이버에 어느 날 갑자기 뜨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뭐 물건이 정말 A급이라고 생각지는 또 않았어가지고 저도 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요 정도까지 해준다면 뭐 괜찮겠다 하는 정도여서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건 값이 갑자기 뛴다. 그리고 우리가 뭐 파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거고,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재생 목록 보시면 강남 꼬마 빌딩, 그리고 의사의 뭐 재테크, 의사의 뭐 빌딩 재테크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테고리 보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